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소영 대표입니다. 오늘은 제가 원시미술과 원시주의로 이제 강의를 하다가 장디뷔페라는 아티스트와 어린이 미술 교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원래는 저희 어린이 미술사 에듀케이터라는 자격증 과정 중에 1주차가 주제가 원시미술이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원시미술과 원시주의인데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6주간 서양미술사를 기본적으로 훑고 이것을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수업하면 재밌고 유의미할까 이것을 고민을 하는 과정 중에 1주차가 이제 원시미술이 주제인데요. 1주차에 정말 많은 아티스트들이 나오고 또 원시미술 이미지들이 나오는데 선사시대의 예술들 그 중에 저는 핵심이 바로 이 장디뷔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내부용으로 동영상을 만들까 하다가 아예 유튜브에 좀 소개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PPT를 켰습니다. 여기 보면은 노란 화면에 장디뷔페에 쿠쿠바자 이렇게 적혀있죠. 이게 뭔 소린가 싶을 텐데요. 조명이 막 넘어지고 난리가 났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을 텐데요. 지금 현재 초보 미술 선생님이시거나 아니면 미술 교육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쩌면 이미 팬도 많을 수 있고 한 번쯤 들어봤다 싶을 수도 있고 나 상당히 좋아한다 이 화가 이럴 수도 있어요. 오늘은 저와 함께 한 10분, 15분 동안 도대체 이 장디뷔페가 어린이 미술 교육과 어떤 관련이 있고 도대체 왜 소영쌤은 장디뷔페가 왜 중요하다고 하는 건지 그리고 또 장디뷔페가 어린이 미술 교육에서 수업에 어떻게 쓰이는 건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미술사에서는 원시주의, 즉 이 선사시대의 예술을 좋아했던 아티스트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공부를 할수록 왜 이렇게 근대와 현대의 아티스트들은 과거의 원시미술에 이끌렸을까? 이런 질문을 계속 저도 같이 안고 있고 그런 거를 탐구하고 연구해 나갔던 비평가들도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 요즘에 제가 읽고 있는 책은 오버레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선사시대의 예술의 이미지와 현대미술의 이미지들을 좀 엮어가면서 설명을 하는 그 이야기들이 되게 재미있거든요. 어쨌든 그 장디뷔페가 상당히 원시미술을 좋아했던 예술가 중에 한 명인데요. 1901년 태어나서 1985년에 세상을 떠났죠. 아마도 한국에서는 덕수궁미술관에서 전시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덕수궁인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전시를 했던 적이 있었고 그때 우르르프 정원 시리즈가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도 도록도 있고 전시도 갔었는데 그때 한국에서 정말 많은 팬들이 장디뷔페 전시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보통 여기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빅PC 같은 경우에는 PPT로 감상을 좀 많이 해요.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미술 교육이 저희가 추구하는 미술 교육은 미술을 표현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감상하는 영역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술을 잘한다는 건 미술을 잘 그린다는 것 뿐만이 아니라 아주 섬세하고 예민하게 감상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어린이 언어로 좀 적어놔요. 이제 이것들이 PPT에 없기도 한데 이제 오늘은 제가 좀 적어놨어요. 장디뷔페는 어린 시절 미술을 공부했지만 어느 날 어린아이 또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의 그림을 보고 화가보다 그 사람들의 그림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화가가 되기를 포기하고 포도주 상인을 하다가 다시 어른이 돼서 어린아이처럼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돼야겠다고 했대.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작품을 설명할 때는 스토리텔링이 잘 돼야 되잖아요. 이 장디뷔페 자체가 원래는 미술을 배웠었는데 포도주 상인을 하다가 다시 예술가가 되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어린아이의 그림, 그다음에 좀 마음이 아픈 정신병원에 있는 환자들의 그림이 훨씬 순수하고 근본적이고 정말 아름답고 생동감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장디뷔페 작품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제돼 있지 않고 상당히 원초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작품들이 다 그런 것들이 특징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를 하기를 자유로운 형태와 자연적인 재료로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그림을 그리는 화가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제 이거는 실제 저희가 아이들한테 보여줬던 PPT인데요. 지금 제 얼굴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잘렸는데, 비교 감상을 하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초등학교 한 1학년 이상이 되면 아이들이 비교하는 걸 상당히 재밌어하고, 비교하면서 시각적인 감수성이 높아져요. 사람들은 도대체 왜 장디뷔페의 그림을 원시미술 같다고 말할까? 우리 비슷한 점을 찾아보자. 근데 이 작품은 상당히 좀 비슷한 점이 있죠. 동물이 등장합니다. 만지면 어떨 것 같아? 우리는 보통 눈으로 작품을 보는데요. 눈으로 이걸 만졌을 때 어떨 것 같은지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면 촉각도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우둘투둘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아이들하고 막 작품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물론 가장 좋은 건 원화 앞에서 소통을 하는 건데, 얼마든지 집이나 교육원 안에서도 미술작품을 보고 감상을 할 수 있죠. 자, 어디에 무엇으로 그린 것 같지?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봅니다. 여기 좀 제가 좀 잘려가지고 안타까운데, 저 때문에. 이건 실제 장디뷔페의 이야기인데요. 쇠똥을 사용하면 아주 좋을 것이다. 사하라 지역에서 아랍인들은 뭔가 접합해야 할 것이 있거나 메워야 할 구멍이 있을 경우 염소똥에 약간의 모래를 섞어 주물러서 만든 반죽을 사용한다. 그것이 나를 아주 크게 감동시키는 재료이며 언젠간 내가 사용하게 되기를 고대에 맞이 않는 재료다. 쇠똥을 아랍인들은 뭘 붙이는 재료로 사용한다, 얘들아. 제가 선생님들을,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을 어린이라고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연에서 찾는 재료래요. 아이들한테 야, 우리 주변에 풀 말고 대신 붙을 만한 재료 뭐 있지? 막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아이들의 뇌는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교육인이 자극을 해줘야 돼요. 발문을 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 끈적거리는 재료 뭐가 있더라? 침? 누군가는 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밥풀. 맞아, 풀이 없을 때는 밥풀로 붙일 수도 있지. 장디뷔페는 꼭 문방구에서 파는 풀이 아니라 집에 있는 밥풀 이런 걸로도 미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야. 여기 새똥이 나오잖아요. 그럼 실제로 우리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 홈스쿨링 하는 선생님들도 있을 거고, 교육원도 있을 텐데 뭐 햇반 같은 거는 쉽게 돌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미술 수업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장디뷔페의 작품을 감상을 하고 땅풀이나 물풀이 아닌 밥풀 같은 걸로 콜라주를 해봐도 되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결과물에서는 밥풀은 보이지 않지만 과정 중에 우리는 충분히 자연의 재료를 사용을 합니다. 자, 뒤로 넘겨볼게요. 자, 이렇게 장디뷔페는 자연에서부터 찾은 재료들을 작품 안에 넣습니다. 사실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겪은 당시의 앵포르멜 예술가들은 문명의 이기심에 회의감을 많이 느껴요. 탈문명화, 탈합리화, 그다음에 이런 과학의 발전이 결국엔 전쟁을 낳았구나라는 그런 기계에 대한 어떤 그런 부정적인 감정 이런 것들 때문에 자연으로 많이 돌아가고 싶어하고 그래서 이런 원시적인 거, 자연적인 것들을 좋아하는 이유도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 작품을 상당히 좋아하는 게 가을이 오면 우리가 낙엽을 많이 줍잖아요. 선생님들 낙엽 콜라주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냥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아이들에게 저는 이런 걸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의미를 부여해주는 거. 너네가 오늘 낙엽 콜라주 하는 거 사실 화가들도 했던 거다. 너네가 곧 예술가야. 피카소가 말했듯이 모든 어린이는 예술가다라는 이야기는 이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에 있는 이야기인데 아이들이 오늘 우리 미술 교육 공간에 와서 낙엽을 막 붙였어요. 근데 이거 장디뷔페도 했던 거야. 너네 장디뷔페랑 거의 비슷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 왼쪽에 있는 작품 다 낙엽으로 만든 작품인데 너무 순수하고 귀엽죠. 자, 오른쪽에 있는 작품은 나비인데요. 장디뷔페는 어떠한 시기에 이제 아상블라주를 진행을 합니다. 이따 제가 한번 다 정리를 할 텐데 나비의 날개를 가져다가 작품 안에 붙입니다. 데미안 허스트가 떠오르죠. 우리는 데미안 허스트가 나비의 날개를 붙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장디뷔페가 먼저 붙였습니다. 예술에 있어서 뭐 최초가 중요한 거가 아닐 수도 있지만 뭐 교육에 있어서는 최초 싸움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찾다 보면은 그 형태는 다르지만 원천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장디뷔페의 작품 안에는 이렇게 자연에서 찾은 재료들을 끊임없이 작품 안으로 끌어오는 현실의 세계를 회화의 세계 안으로 넣는 그런 시도들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이 작품도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작품인데요. 1954년 작품이고요. 전 장디뷔페의 작품이 어린이 미술과 참 묘하게 닮아있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해학적인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조선의 미술을 보고 해학적이다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장디뷔페의 작품 안에서도 이 해학적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가 있어요. 위트가 있고. 지금 이건 스펀지잖아요. 정말 너무 오래 써가지고 이제는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스펀지로 조각을 만든 거죠. 근데 뭐 입이 이렇게 삐뚤어지고 뭔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쭈구리가 된 어떤 느낌? 나 여기서 널 기다리고 있어. 이런 느낌들의 작품들. 그러면 사실 아이들하고 이 작품 하나에서 미술 수업을 연결해도 되죠. 스펀지들 이제 막 설거지하다 남은 수많은 스펀지들을 모아서 우리가 한번 조각을 해본다던가, 때로는 미술 교육을 하기 위해 쓰레기를 만들기도 하잖아요. 더 많이 사버리고. 근데 실제로 이런 작품들은 장디뷔페는 정말 쓰레기를 주워다가 만든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게요. 아이들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편하게 많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아요. 보통 우리가 교육에서는 질문이 아니라 발문을 한다라고 하죠. 질문은 정답을 물어보는 거죠. 2 더하기 2는 뭘까? 이러면 이제 사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들아 이 작품에서 어떤 재료 사용했는지 우리 많이 얘기해보자. 이러면 크레파스요. 뭐래요? 근데 갑자기 어떤 애는 1, 2, 3, 4, 5, 6, 7층인가? 선생님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머리가 커요? 막 이럴 수도 있죠. 자, 물감도 쓴 것 같고요. 목탄도 쓴 것 같고요. 모래도 막 쓴 것 같아요. 장디뷔페의 작품은 이렇게 수많은 재료들을 결합하고 믹스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학부모 교육이나 학부모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 학부모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 부모님들이 아이와 미술관에 가면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작품 앞에서. 그쵸. 이거는 사실 미술 교육인이 아니면 좀 어려울 수 있고, 실제로 미술 교육인들도 열심히 많이 현장에서 연습하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질문이 더 아이들을 능동적으로 만드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애들아, 몇 명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애들이 세겠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근데 명사형으로 대답을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이거는 마법의 질문이에요. 이제 저도 뮤지엄 교육으로 미술 교육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는데, 미술 감상학이라는 게 따로 있죠. 근데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교육의 정답은 없습니다만, 아이들하고 작품 앞에서 이제 명사형으로 자꾸 질문을 하면 애들이 그냥 뚝 하고 답이 끊기죠.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 다 다르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야기가 끊이지 않죠. 불이 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혼자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옷이 다 똑같아요. 같은 회사 사람인가? 코는 왜 이렇게 클까? 아이들이 이야기에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그래서 혹시 감상교육이 조금 어려운 어머님이나 아버님 혹은 선생님들은 이 노란색 제가 색깔로 해놓은 질문을 생각해보세요. 지금 그림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가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연결을 해볼게요. 저는 이 책 상당히 좋아해가지고 제가 하도 이 책을 홍보해서 이 책이 지금 품절이 됐어요. 예전부터 품절이 돼 있었는데 원래는 가격이 좀 정가랑 비슷했는데 뭐 지금 8만원까지 올라왔다고 하는데, 강의 나갈 때마다 제가 이 책이 너무 좋다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이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1947년도에 장디뷔페가 이제 스위스 여행 중에 정신병원에 들리는데요. 정신병원에 들려서 이제 깜짝 놀래요. 이 정신병원에 계신 분들의 그림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더욱 이런 어떤 아웃사이드 아티스트들, 제도권 밖의 사람들의 그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장디뷔페는 어린아이의 그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그린 그림, 장애인들이 그린 그림을 연구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날것의 예술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그게 바로 아트브리인데요.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전시도 하고 책을 쓰면서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독학화가를 이제 흔히 아웃사이드 아티스트라고 하는데요. 원래 장디뷔페가 했던 용어는 아트브리이고, 이거를 이제 1970년대에 미국에서 이제 비평가가
좀 더 일반화된 단어로 쓴 게 이제 아웃사이더 아트입니다. 저도 이제 모지스 살머니 책에 아웃사이더 아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사실은 이 단어는 좀 더 다양하게 쓰여요. 엄밀히 말하면 아트 부리와 아웃사이더 아티스트는 좀 더 의미가 다른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뭐 미국에서 쓰는 용어를 더 많이 쓰니까 그래서 이 책 제목도 이제 아웃사이더 아트로 우리나라에 출간이 됐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혹시 뭐 관심이 있으시면 좀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장기뷔페 같은 경우에는 그 공공미술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오른쪽에 있는 작품은 제가 시카고 여행 중에 찍은 거예요. 저도 이제 우연히 길을 걷다가 시카고에서 만난 작품인데 이것이 도대체 뭐야? 산이야? 괴물이야? 알 수는 없는 어떤 비정형의 형태였는데 참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작가가 페인팅만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조각이나 어떤 공공미술? 이런 어떤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은 작가라는 거. 그래서 아이들하고 그 수업을 하실 때 너무 많이 보여주면 아이들이 지치겠죠. 장디뷔페 작품 페인팅 위주로 보여주셔도 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스펀지 작품, 조각 위주로 좀 집중적으로 보여주셔도 되고 아이들이 고학년이다 이럴 때는 작품을 좀 여러 군을 보여주셔도 되고 이런 것들은 교육의 대상과 나이에 따라 선생님들이 난이도를 좀 조절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런 질문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장디뷔페 작품 안에는 직선이 많을까 곡선이 많을까. 물론 이거는 질문 자체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질문이긴 한데 곡선이 훨씬 많죠. 그 이유는 요 시기의 작품이 우르르프 시기의 작품인데 이따가 제가 장디뷔페 작품을 시기별로 요약을 한번 할 거거든요. 그 시기에 이제 장디뷔페가 왜 곡선을 썼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색들도 좀 원초적인 색, 원색, 빨강, 파랑, 흰색 위주로 사용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수많은 작품 중에서 아이들과 함께 보기 재밌는 작품이 바로 이 아주 거대한 정원입니다. 팔바라무도의 공원이라는 정원인데요. 장디뷔페가 40년 동안 남긴 1만여 점의 작품 중 가장 규모가 큰 작품으로 너무 크죠. 무서울 정도로. 울퉁불퉁하고 흑백으로만 꾸며진 팔바라 빌라를 둘러싼 무도회 공원. 그러니까 여기 딱 가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 같은 거죠. 제가 지금 얼굴을 가려가지고 좀 그러네요. 이걸 화면을 좀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여기 가면 어떤 느낌일 것 같아? 무슨 색이 보여? 와, 장디뷔페는 이렇게 큰 정원도 만들었네? 이런 식으로 아이들하고 감상을 해보고 영상이 있다면 시각 자료를 보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로 여기를 가면 비밀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디뷔페가 실제로 명상을 하던 공간도 나타나고요. 이제 제가 자꾸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이 표현이 그런데 제가 상당히 귀여워하고 애정하는 쿠쿠바자 공연도 여기서 이제 했었고 그러니까 장디뷔페의 어떤 그 작품의 총 집합체?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어떤 페인팅이 현실의 공간으로 재현됐다? 이렇게 우르르프 시리즈의 어떤 거대한 집합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에서 찍은 것이고요. 이렇게 사람의 스케일을 보면은 이제 이따가 제가 왜 이 스케일을 보여드리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디뷔페라는 한 작가로 얼마나 많은 미술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린이들과 이 장디뷔페를 가지고 얼마나 깊이 있고 다양하고 재미있게 탐구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요거 지금 스케일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사람이 정말 조그맣죠. 아이들하고는 스케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면 좋은데 이것 봐! 사람이 이렇게 조그매. 여기 얼마나 큰 거야? 그런 식의 질문과 대화를 한 번쯤 하고 넘어가야 이따가 어떤 건축교육 아니면은 모델링을 할 때 어떤 스케일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해를 하겠죠. 자, 쿠쿠바자 시리즈가 이제 올해 더 중요해지긴 했는데 이게 왜 재밌냐면 저는 미술 선생님들을 교육할 때 쿠쿠바자 시리즈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쿠쿠바자라는 종명의 앨범까지 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합예술인인데 장디뷔페가 이게 뭘로 보이는지 한번 아이들하고 물어보는 거죠. 처음부터 이런 작품을 볼 때는 이건 뭐야? 라고 하기보다는 얘들아 이게 뭘까?
그럼 이제 아이들이 괴물이요, 얼간이요, 바보, 몬스터 같아요. 화가 아저씨가 쓴 가면을 썼네요?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장디뷔페가 이 쿠쿠바자라는 시리즈를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제 한 사람이 모델들이 이렇게 입고 있어요. 다 이렇게. 근데 이게 본인의 그림이 결국에 옷이 되고 그 옷은 사람에게 입힘으로써 조각이 되고 이 사람이 움직임으로써 연극이 되고 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 조각, 연극, 음악이 결합된 멀티미디어 아트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모델들이 미술관에서 막 걸어 다녀요. 그러니까 토탈 아트인데 이런 식으로 이게 작업의 현장입니다. 어린이들하고 미술 교육을 할 때는 너무 완성된 작품만 보여주기보다는 이 작가의 어떤 베타 버전, 이 작가가 이 작업을 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를 냈고 작업 과정 사진을 보여주면 더 좋아요. 왜냐면 아이들은 예술가는 되게 높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예술가가 높이 있다고 생각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랑 비슷해. 이 화가 아저씨는 작업실도 야 이렇게 더러웠어. 이렇게 열심히 연습했대. 실패도 했대. 이런 걸 보여주면 뭐야 우리랑 똑같잖아 막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의 현장들을 보여주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인스타그램에 저는 이 쿠쿠바자 시리즈를 되게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이유를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선사시대의 그런 가면을 닮았잖아요. 뭔가 이 가면을 쓰면 우리는 새로운 능력을 가지는 것 같고 할로윈 코스튬처럼 또 어떻게 보면 몬스터나 도깨비가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장디뷔페가 추구했던 어떤 그런 야만인, 그러니까 탈문명, 자연으로 돌아가는 원시성 그런 대표 주자잖아요. 얼간이들, 몬스터들 같잖아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 추구했고 근데 페이스 갤러리에서 이 쿠쿠바자 공연을 다시 엽니다. 올해. 아마도 이것은 우리가 이제 팬데믹 시대에 사람들이 너무 힘들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2차 세계대전만큼이나 전 세계인들에게 큰 충격을 줬던 사건이었는데 1973년 뉴욕의 구겐하임 뮤지엄에서 처음 공연했던 쿠쿠바자의 이 작품들이 장디뷔페 파운데이션의 재단의 특별 대여로 인해 2021년 올해 6월 런던의 페이스 갤러리에서 열렸습니다. 이 영국의 왕립예술원에서 가든에서 이렇게 열렸는데 그때 인스타 라이브로 보여줬어요. 여러분은 돈을 안 내도 장디뷔페의 과거의 귀한 작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페이스 갤러리가 장디뷔페를 하거든요.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기리의 예술 쿠쿠바자에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러면서 이제 페이스 갤러리에서 이걸 해가지고 그 당시에 저희도 그때 수업 들었던 선생님들한테 막 이거 보자고 인스타그램으로 보자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과거에 1970년대에 사람들에게 위로를 줬던 기리의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저는 자꾸 이 쿠쿠바자를 보면 얼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리의 얼간이들이 다시 2021년도에 다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이런 실제 행사가 있었다라는 거. 자, 그러면 결국엔 이제 이 영상을 저는 대부분 어린이 미술 선생님들이 많이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은 뭔가 어린이 미술 교육에 관심이 있어 하는 선생님들. 그래서 저는 제 개인 유튜브가 아닌 BPC 유튜브에 이걸 올릴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좀 미술 교육과 연관된 이야기들을 BPC 유튜브에 할 건데 자, 일단 정리를 해볼게요. 어린이 미술 교육과 장디뷔페. 일단 장디뷔페의 작품은 시기가 크게 3개로 구분됩니다. 오트파트 시기, 아상블라주 시기, 우룰루프 시기. 모든 시대가 다 어린이 미술 교육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우측 하단에 있기 때문에 PPT를 제가 좀 조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안 되겠다. 자, 이렇게 조정을 하면 더 잘 보이겠네요. 자, 이렇게. 자, 오트파트 시기의 작품들은요, 요겁니다. 여기, 사람 보이시죠? 두껍게 발라 올립니다. 마치 잼처럼. 자, 캔버스 위에 혹은 보드 위에, 버려진 하드보드, 버려진 나무 판자 위에 회반죽 같은 거를 두껍게 발라 올려요. 두꺼운 마테리얼가 형성이 되고 이런 거는 어린이 미술 수업 시간에 핸디코트나 모래, 톱밥, 노끈, 돌 이런 것들을 아이들과 함께 두껍게 발라 올리면서
교육을 진행을 하시면 되죠. 미술 수업을. 매체가 확장이 되겠죠. 교육이라고 단어를 쓰고 수업이라고 단어를 쓰면 좀 진지해 보이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놀이입니다. 놀이. 미술 놀이를 모래나 회반죽, 핸디코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핸디코트가 이제 조금 이렇게 비닐장갑 쓰고 이렇게 아이들하고 비벼도 되고 아니면 뭐 지점토, 종이죽 이런 식으로 매체를 확장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자, 두 번째 아상블라주 시기의 작품은 제가 아까 그랬죠. 현실 속 재료를 회화로 끌어들였는데요. 아이들과 나비를 붙이는 건 좀 어렵잖아요. 좀 징그럽죠. 뭐가 있을까요? 버려진 낙엽들 아니면 버려진 뭘 붙일까요? 우리는 이제 현대사회니까 버려진 과자봉지? 이런 것들을 붙여서 다른 재료를 회화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는 교육학에서는 융통성이거든요. 융통성을 아이들과 발현을 할 수 있죠. 우르르프 시기가 저는 의외로 미술 교육과 미술 심리에 효과적인 것 같아요. 이 우르르프 시기 작품들이 바로 아까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 곡선들이에요. 제가 왜 곡선이 많은지 이야기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이 시기의 장디뷔페는 무작위적인 낙서에 빠집니다. 무작위적으로 막 낙서를 하는 거예요. 이 무의식의 자유로움. 대부분의 어린이나 정신병원에 있었던 우리 환우분들이 막 자유롭게 낙서를 하는 모습에서 영감을 얻죠. 근데 그 안에서 어떠한 형태들을 발견을 해요. 본인이 어떤 형태를 딱 건져 올라서 이 형태들을 가지고 본인의 작품을 만들죠. 그래서 결국엔 장디뷔페의 이런 예술들은 예술에 있어서 원시성과 아동화적 요소가 강조가 되고 일상적 재료를 활용을 하면서 현대미술의 어떤 발전의 기틀이 되죠. 그래서 이 모든 세 시기들이 어린이들의 미술 수업 시간에 다 자유롭게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놀면서 할 수 있어요. 막 되게 진지하게 가르친다라는 느낌보다는 촉감도 활용하고 매체도 활용하고 놀면서도 얼마든지 스트레스도 풀고 또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재료도 끌어오고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수업이 될 수 있죠. 실제로 미술교육학 석박사 논문들은 장디뷔페를 주제로 쓴 논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찾아서 읽어보시면 되게 재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단어들이 장디뷔페의 작품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이에요. 현실 세계의 모순을 많이 느끼고 그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탈이성, 탈이념, 비언어적 상황. 원시미술에는 비언어적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되잖아요. 마이크를 안 내리고 했네. 아이고. 비언어적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얼간이, 야수, 반이성을 쫓는 어떤 그런 심리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장디뷔페로 할 수 있는 5가지 어린이 미술 수업들을 한번 제안을 해볼게요. BPC도 이걸 5개를 다 해본 건 아니었어요. 저희는 BPC가 총 5군데에 있는데 모두가 다 이제 개성이 좀씩은 다르지만 주제는 같아요. 동시에 같은 주에 같은 수업을 하는데요. 장디뷔페라는 그 작가를 탐구한다. 이 주제는 같게 하지만 방향성을 일부러 저희는 크게 열어둡니다. 왜냐하면 아이와 교사의 성향에 따라 수업이 되게 다른 쪽으로 아름답게 다양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게 하려고 일부러 좀 장디뷔페로 할 수 있는 수업들을 최대한 많이 생각해서 원마다 교사마다 아이마다 성향마다 좁게는 클래스마다 다르게 하는데 일단은 장디뷔페는 포스터도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포스터들을 보면 어떤 거는 어린이들이 했던 뭐 스크래치, 어떤 거는 꼴라주, 뭐 이런 식으로 프로타주, 다양한 기법들이 있는데요. 신문들을 활용해서 꼴라주를 해서 우리가 장디뷔페의 포스터를 만들어 보는 거야. 장디뷔페 화가 아저씨가 우리한테 포스터를 의뢰했대 하면서 포스터를 만들어 본다거나,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럼 포스터 안에 어떠한 작업이 들어가겠죠. 콜라주나 뭐 이런 스크래치 기법이나 재밌게. 근데 이 포스터가 상당히 무조건 감성만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되게 이성적인 문구들이 필요해요. 어떤 계획, 어떻게 해야 잘 보이게 할까, 어떻게 배치할까, 어디에 구도를 잡을까. 어린이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이제 명시성이 확보가 되니까 포스터도 수업에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저희 RCA 미술교육인 연구 선생님들 단체에서 그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실제 활용했던 건데요. 우드락으로 장디뷔페처럼 공공미술을 한 거죠. 무작위적인 선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우드락에서 칠해서 위로 세워서 공공미술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팁을 드리자면 그 건축과에서 쓰는 모델링 할 때 이런 작은 피규어들을 팔아요. 축소된 이런 것들과 함께 하면 스케일을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죠. 인조 잔디나 이런 피규어를 사서 아이들하고 함께 나눠가지고 한번 이렇게 조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짜 공공미술을 세운다면 어떤 크기로 세울 수 있지? 하면서 이제 스케일을 경험할 수 있게. 너무 귀엽죠?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체크를 해놨어요.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 어떤 한 선생님은 오르골을 사셨어요. 오르골을 사서 장디뷔페 조각을 위로 올린 다음에 오르골을 붙이니까 오르골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오르골이 돌아가면서 음악을 내주면서 돌아가니까 그것도 상당히 조형적으로 예쁘더라고요. 오르골도 한 800원에서 1000원이면 사거든요. 미술 선생님들이 고민을 하는 게 재료를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쓰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좋고, 이건 해외에서 찾은 건데요. 무작위적으로 선을 그리고 무의식 드로잉을 하고, 완전히 무의식일 순 없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하고 눈을 감고 그리거나 왼손, 아니 발가락 막 이런 걸로 그리면 되죠. 그 안에서 우리가 눈, 코, 입을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 디뷔페가 이야기했던 어떠한 그런 몬스터, 야만인, 원시인 이런 느낌의 초상이 나옵니다. 이런 건 휴지심이나 호일심들이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공공조각과 추상조형 연습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공공조각은 공공장소에 어디에 놓일 거야 하고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맥락과 장소 특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지하철역 앞에 놓고 싶어요. 선생님 저는 아파트 앞에 놓고 싶어요. 이렇게 공공조각을 만들 때는 아이들하고 어디에 놓을 건지 계획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추상조형 연습은 좀 다릅니다. 무작위적인 선을 막 그리고 그걸 가지고 추상적으로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구도를 잡을 건지. 그래서 그냥 저는 때로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꼭 어떠한 그 미술이 용도가 없어도 되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건 예술의 의미는, 예술의 목적은 용도가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용도가 없잖아요, 원래. 공예는 용도가 있지만, 디자인이나. 그래서 무작위적인 선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해서 요렇게 끌어올려서 조형 연습을 하는 거예요. 추상 조각 연습, 추상화 연습. 이런 것들은 오히려 어린이보다 고학년들한테 필요할 수 있어요. 어린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상당히 추상화 작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고학년이나 청소년들은 더 어떻게 추상적인 조형을 극대화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미학적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되게 센시티브해지거든요. 그래서 추상 조형 연습을 하는 어떠한 그 훈련? 두꺼운 마분지나 우드락 1T나 3T를 쓰면 가위로 잘리거든요. 꼭 우드락 그 커터기를 안 써도 가위로 잘려요, 우드락이. 근데 이게 서로 꽂아져요, 이렇게 퍼즐처럼. 특별히 글루를 쓰지 않아도, 글루건을 쓰지 않아도. 그래서 이런 추상 조형 연습이 되게 훈련이 될 것 같다. 미적 안목과 조형 연습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가 어린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바로 쿠쿠바자를 직접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1970년대에 구겐하임에서 공연을 했던. 근데 이제 시간이 많으면 옷까지 만들어도 좋지만, 이제 가면만 만든다면 집에 남는 쇼핑백을 활용해서 처음엔 무작위적인 드로잉선을 그리고 원색을 활용해서 무늬나 색을 넣고 그 안에서 모형을 도려내고, 그리고 우리도 한번 쿠쿠바자 가면을 만들어보고. 근데 실제 이거는 저희가 어린이들, 집에 자녀가 계신 분들하고도 줌으로도 많이 했는데, 아이들이 이걸 너무 좋아해서 막 엘리베이터에서도 쓰고 슈퍼 갈 때도 쓰고 하고, 아이들은 참 가면을 좋아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그 힘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쿠쿠바자 시리즈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이거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이건 실제 저희가 선생님들하고 해봤던 것들이에요. 또 이게 꼭 눈, 코, 입이 없어도 되고 방향이 막 다 틀어져도 돼요. 일그러지고 비정형의 형태여야 더 매력이 있는 거니까요.
정답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실제 저희 ICA 선생님 중에 이제 영어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했던 건데 아이들이 얼굴이 나오지 않아서 제가 여기에 그 참고 자료로 공개를 하는데 오히려 어린이들이 하니까 더 순수하고 매력적이죠. 너무 재미나게 수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슈퍼에 가는 어린이였는데 이렇게 쓰고 하루 종일 돌아다녔대요. 눈을 뚫어줬어요, 이렇게 어머님이. 자, 선생님들이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 제가 이제 원시미술과 원시주의, 그리고 또 원시주의를 상당히 좋아했던 예술가 중에 장디뷔페, 그리고 그 장디뷔페가 어린이 미술과 아동화에 어떠한 연관이 있고 또 어린이 미술 교육인들이 장디뷔페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미술 수업과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대부분의 재료들이 아주 고가가 아니고 또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얼마든지 집에서도 어머님들이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그래서 뭐 비단 미술 선생님들 뿐만이 아니라 뭐 공교육 현장이나 아니면 뭐 미술관이나 집에서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화가가 있네? 장디뷔페를 모르셨다면 이런 화가도 되게 재밌다. 그리고 아동화의 연결성이 여기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하면서 좀 더 재밌게 탐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걸 영상을 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